네, 오늘 여러분이 많이 기다렸을 것 같은 분을 먼저 소개를 할까 합니다. 박상현 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박상현 검사 여기 처음이 아니시죠? 예, 한번 나온 적이 네, 있습니다. 예. 한 달여 전에 또 문화일보 유튜브 시간을 통해서 나오셨는데 요즘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는 시점이고 그래서 또 한 번 더 저희가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귀중한 발걸음 해주신 박 검사님 감사하고요. 자, 오늘 우리 박상현 검사와 본격적인 인터뷰 진행하기 전에 오늘 오전에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온 우리 송원석 원내대표의 발언 여러분 함께 듣고 가시겠습니다. 어제 대검 감찰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를 불러 징계 여부를 심의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서울고검 TF에서 재판에서 증거로도 채택되지 않는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근거로 해서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억지 끼워 맞추기식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현 검찰 지휘부가 이재명 정권의 조롱과 탄압 앞에서 상갓집 개만도 못한 신세가 된 지 오래입니다마는 과연 박상용 검사에 대한 조폭 같은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할 것인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5개 재판을 모조리 공소 취소로 없애버리기 위한 특검 도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네, 송원석 원내대표가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제 대검 감찰위원회에서 이 박상현 검사를 불러서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고 하는 내용, 그리고 두 번째로 며칠 전 서울고검 TF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거짓말 탐지기 결과를 근거로 이화영 전 부지사죠. 연어 술 파티가 있었다는 억지 끼워 맞추기식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 내용, 그리고 세 번째로 검찰 지휘부가 이재명 정권의 조롱과 탄압 앞에서 상갓집 개만도 못한 신세가 됐다라고 해서 구자현 지휘부를 비판한 내용, 그리고 박상현 검사에 대한 조폭 같은 정치 보복의 도구로 전락할 것인지 지켜보겠다 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권은 다수 재판을 자기 재판이죠. 모조리 공소 취소로 없애버리기 위한 특검 도입에 몰두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오늘 이 박상현 검사가 저와 나눌 얘기를 이렇게 송원석 원내대표께서 앞서서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정치 하시는 분들이야 뭐 말씀하시는 거고 저는 그 내용은 오늘 처음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오늘 처음 얘기한 거니까 처음 보셨겠죠? 예. 네. 자, 어저께 가장 중요한 것, 징계 예. 논의가 있었는데, 대검 감찰위원회죠? 예. 네. 그에 앞서서 지금 건강은 어떻습니까? 예, 건강은 좋습니다.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어떻게 건강이 좋을 수가 있죠? 예, 뭐 나쁘지 않습니다. 예. 살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 들었는데? 예, 살은 저도 왜 빠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다이어트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안 빠지는 게 이상한 거죠. 더 거대 권력 앞에서 예. 정말 한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저 같으면 정말 버틸 수 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예. 어저께 대검감찰위원회 추석하셨고 예. 제가 대기 투쟁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안 불러줄까봐 예. 그렇죠? 예. 예. 어디서 민원실에서 앉아가지고 한 민원실에... 3시간 이상 기다렸죠? 예. 들어가서 할 말 다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자, 어떤 말을 어떻게 했는지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부터 생각나시는 대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시겠어요? 일단은 그 안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아주 자세히 지금 감찰위 자체가 비공개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저께 했던 행동 그리고 어저께 했던 발언이 좋았던 것은 제가 지금까지 언론에서는 이렇게 문화일보 같이 많이 불러주셔가지고 네네. 제가 국민들께 이렇게 제 입장을 말씀드릴 기회를 많이 얻었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정작 사실관계를 밝혀야 될 절차에서는 제가 그 제기되는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예. 그러니까 한 번도 없는 상태에서. 징계를 논의하는 예. 검찰, 특히 대검, 고검 TF를 포함해서 거기에서 본인의 설명을 듣는 자리는 전혀 없었다. 해명을 듣는 자리는. 예, 그러니까 조사를 형식적으로 3번을 했지만 그 조사 자체가 소위 말하는 그 연어 술 파티 내용과 전혀 관련이 없는 일종의 별건, 그러니까 징계 감찰을 하기 위한 제가 지금까지 했던 자료 1000페이지 이상을 모아놓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안에 오타가 있다, 시간이 좀 다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것만 계속 조사를 했지, 저에 대해서 정작 예를 들면 녹취록 문제라든지, 예, 그 다음에 연어 술 파티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녹취록은 남욱 녹취록 얘기하신 거죠?
아니요, 저 서민석 변호사. 서민석 변호사. 그 녹취록이라든지 이런 식의 그 정치권에서 많이 문제가 제기되는 내용. 특히 또 김성태 회장이 접견 녹취록이라든지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돈 준 게 있으면 돈 줬다고 말하고 싶다라고 했던 내용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정작 공식적으로 사실은 대검에서 해명을 해줘야 됩니다. 원래는 그게 검찰 수사에서 나온 얘기고 검찰 수사에 굉장한 그 악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검찰 수사 전체의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원래 대검에서는 진상을 검찰 내에서 확인하고 그 내용을 보고를 받아서 정제한 다음에 검찰의 입장으로 보통 그 내용에 대해서 항상 해명을 해왔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러한 기능들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네, 예, 완전히 사라지고 이번에 작년 국정감사부터요. 지금 국정조사까지 수많은 검사들이 나갔지만 이게 국정감사고 국정조사기 때문에 개인에 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 조직의 활동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활동을 하는 거에 있어서 어떤 검사에 대해서도 어떤 자료에 대한 접근성을 주면서 그 자료에 대해서 확인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라든지 또는 지금 수사팀의 입장을 정리해서 이야기하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게 전혀 없고 모두 다 개인에게 개인 대응할 알겠습니다. 것을 맡겨놨었는데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는 그래서 제가 계속 못했는데 제가 그래도 위원회에서는 외부위원들께서 오셔서 그런지 외부위원들께서 그 재량이 있으십니다. 바깥에 법조계, 언론계 등등해서 외부위원들이 있죠. 외부위원들께서 오셔서 제가 거기서 대기를 했더니 그 재량을 발휘해 주셔서 와서 소명을 해봐라 라고 해서 제가 아주 부족하나마 제가 그래도 그간에 있었던 내용을 좀 압축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었고 그게 좀 많이 좋았습니다. 1시간 정도 소명을 한 겁니까? 한 5시 정도에 들어와서 6시 나오셨으니까? 약 한 1시간 조금 남짓? 그 정도 했습니다. 그 정도. 그래도 어쨌든 그러한 절차 정도도 없이 그냥 감찰위가 결론을 내려버렸으면 정말 허망했을 뻔했는데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감찰위와는 별개로 서울 고검에서 TF를 불렸지 않습니까? TF는 조작 기소라고 사실상 결론을 내린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술 파티가 있었다, 연휴 술 파티가 있었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 전에 국정조사에서는 지금 뒤에 좀 나오겠지만 사실은 많은 증인들이 나와가지고 연휴 술 파티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들 한결같이. 근데 어떤 이렇게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지금 잘못된 것이 지금 조작 기소라고 지금 우리 대 기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사실 처음에 의혹은 호화로운 연어회와 소주가 있고 2시간여 동안 어떤 파티를 해가지고 그 파티에 있어서 제가 자백을 회유했다. 이게 의혹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회유에 있는 겁니다. 회유에 있는 건데 그거를 결국에는 작년 9월경에 그러한 사실 지금까지 그게 제기된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2024년 4월에 제기됐거든요. 첫 문제가. 근데 그 이후에 경찰 수사, 수원지검 자체 감찰, 그 다음에 법원 재판까지 해서 모두 다 사실 무근이라고 결론이 난 상태였는데 이재명 정부 오면서 그것이 다시 수사가 됐고 작년 9월에 법무부에서 술이 실제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도자료를 대대적으로 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서울고검 인권침해 점검 TF라는 수사팀이 꾸려져서 거기서 지금 그것을 9개월간 수사를 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수사 결론은 어떻게 되어 있냐. 호화로운 연어회라는 것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회덮밥이었다. 그렇게 돼 있고 술은 들어간 것 같다. 그렇지만 파티는 2시간이 아니라 들어가봤자 5분. 그러니까 잠깐 몰래 들어갈 수 있었다. 그 다음에 박 검사는 어떻게 됐냐? 회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회유 부분은 박 검사는 없었던 것 같다. 관계없다. 없었던 것 같다. 그 자리에 없었던 것 같다. 그게 지금 내용인데 그러면 결국에는 회유가 빠진 겁니다. 회유가 빠지고 회유가 빠지면 조작 기소도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 서울고검 TF에서 밝힌 내용으로만 하더라도 교도관 몰래 재소자들이 먹을 거를 먹었다. 요게 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서울고검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죠. 무조건 제가 생각하기엔 그것마저 사실관계가 아닌데요. 왜냐하면 구속피의자가 있는데 옆에 바로 교도관들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술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먹었다고 하더라도
회유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개인적인 어떤 교도소 내의 일탈밖에 안 되는 행위인데요. 네. 근데 네. 지금 그런 식으로 발표를 함으로써 네. 지금 대 기자님께서도 조작 기소가 있었다고 발표한 거 아닌가? 이렇게 아, 생각하시는 그렇게 것처럼 생각이 들게끔 돼 있어요. 지금. 국민들도 예. 마치 거기에 옛날에 예전엔 연어 회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어. 지금은 공식 덮밥에 사실 연어라는 게 얼마나 서민 음식입니까? 사실 냉동 연어 같은 뭐 거는 차고 넘치는 게 연어죠. 안 네. 먹는 분도 많거든요. 네네. 안 드시는 분도. 네네. 그런데 그게 연어가 조금이라도 포함되어 있었으면 조작 기소가 된 거다. 아하. 그 다음에 술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조작 기소가 된 거다. 이런 식으로 어떤 네네네. 굉장히 어떤 연상 관계에 의해서 부당하게 이렇게 프레이밍을 지어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사실관계를 국민들께서 파악하시는데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 사실관계도 있지 않았지만 그나마 그 사실관계를 있었다고 발표를 하는 거에 대한 저희가 굉장히 저는 좀 옳지 않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원래는 원래 정확하게 검찰 수사였으면 회유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그 사실이 사실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네. 지금은 어떻게든지 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한 방법. 지금까지 검찰이 한 번도 쓰지 않았고 경찰도 쓰지 않고 법원에서 증거 능력도 없는 뭐 거짓말 탐지기라든지 그러니까. 예, 아니면은 이화영 씨의 말을 들은 재소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든지 이런 식의 너무나도 사실 증거라고 할 수 없는 것들까지 동원해가지고 이게 있었다고 할 수밖에 없는 데에는 뭔가 이런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법무부는 지금 이게 여러 가지 무리한 이 조작 기소 결론 또는 무리한 연어술 파티 뭐 버렸다는 결론 또 회유 결론 무리한 이런 결론에도 불구하고 무리하다는 지적이 뭐 굉장히 여론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징계를 강행할 것 같다라고 하는 뭐랄까 분위기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데 부당 징계 때는 취소 소송을 하시겠다고 그랬고요, 그죠? 예, 지금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외부 위원들이 오시는 대검의 감찰위원회가 있고요. 이 감찰위원회에서 이제 어제 아마 권고안이 나왔을 겁니다. 예, 그 권고안이 나오면 이제 총장 대행께서 그것을 법무부로 넘기겠죠? 징계 청구를 하게 됩니다. 왜 그 법무부에서 하게 되냐면 어쨌든 저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명권에서 징계권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것을 위임받은 것이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시고 그래서 거기 내에서 다시 이제 징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을 하시는 거고 그럼 법무부에서 두 번의 위원회를 합니다. 감찰위원회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징계위원회에서 이제 최종 결정이 내리는 건데요. 그때는 제가 마치 법원 재판과 같이 제가 출석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있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 출석할 권리가 그 위원회의 재량이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기를 하는 바람에 어쨌든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소명할 기회를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후 만약에 징계 청구가 된다면 이 두 가지 절차가 있는데 거기서 제가 충분히 또 외부위원들이 있으시거든요. 충분히 다투고 소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후에 징계 처분이 났을 경우에는 제가 그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진 부분이 있으면 그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전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내용과는 별개로 이 형식의 문제인데 사실은 이제 2023년 5월 그 당시 어간에 있었던 수사 그거 아니겠습니까? 연어술 파티라고 얘기되는 그런 것들이. 근데 그때 이제 수사검사가 있는 거고요. 그죠? 수사검사가 있는 거고 수사검사 위에 어쨌든 이제 뭐 부장검사, 차장검사, 그죠? 그다음에 부장, 차장, 검사장, 그리고 뭐 더 올라가면은 지휘 이제 보고라인, 지휘라인 해가지고 뭐 대검차장, 뭐 물론 이제 대검에 이제 뭐 관련된 부장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대검차장, 검찰총장까지 있는데 이런 지휘 보고라인의 사람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큰 엄청난 문제라면 다 불려 나와서 증언도 받고 뭐 이렇게 얻어 터지고 해야 될 텐데 왜 박 검사만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저는 그게 납득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가 중요한 사람이겠습니까? 사실 그때 평검사밖에 안 되는데요. 평검사는 지금 뭐 1000명 넘게 있는 게 평검사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제가 일단 피의자들을 직접 대했고 접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연어술 파티 의혹이라든지 또 서민석 변호사랑 통화를 하면서 통화 녹취가 뭐 돼서 그 내용이 또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제가 접점이 있고 의혹이 있는 사람이 됐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러면 저를 어떻게든 징계를 하게 되면 이후에 결국에는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의 명분을 만들기에 제가 희생양으로서 굉장히 그 적합성이 있는 겁니다. 네, 결국은 대통령 공소 취소, 대통령 사건, 특히 이상방울권을 포함해서 예. 대통령 사건, 진행 중인 재판이죠. 진행 중인 재판, 근데 뭐 잠시 멈춰 있긴 하지만 계속되는 이 재판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명분 쌓기 또는 빌드업 과정이다. 그렇습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박상현 검사 일 개인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보면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희생양 적격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게 진짜로 그 거대한 조작이었다라고 하려면 당연히 그 맨 위에까지 개입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면요. 예, 이거 자체를 저희가 매일같이 보고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로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연어술 파티라든지 무슨 형량거래라든지 어떤 뭐 조작, 진술 세미나 이런 아주 자극적인 단어를 통해서 이게 있으면 마치 조작이 있는 것처럼 연상을 시키게 하는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어떤 여론으로 이런 걸 만들어내는 것이 왜냐하면 이것을 사실 만약에 진짜 조작이 있었다면 재심을 하면 간단하거든요. 그렇죠. 자료. 네, 예. 네, 네. 그렇게 하면은 사실 공소 취소까지도 완전히 법적인 명분이 생기거든요. 재심이 받아들여지면 이화영 씨에 대해서. 근데 그런 법적인 조치는 취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이런 식의 자극적인 내용, 이런 것을 통해서 여론을 조성하고 그것이 특검이 만들어지고 결국에는 정성호 장관님, 그 다음에 구자연 검찰총장 대행도 못하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 법무도 못하는 공소 취소를 특검이라는 굉장히 비상설적이고 전혀 제도권에 있지 않는 그것을 들여와서 공소 취소를 하게 하는 이런 식의 굉장히 법치가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런 비변칙적인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빌드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 자체도 어떻게 검사 한 명을 이렇게까지 좀 희생양 삼으려고 하냐. 이것도 굉장히 변칙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변칙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이 취재 기자 생활을 40년 가까이 하면서 거의 40년을 했거든요. 40년 가까이 하면서 제가 정치부만 꾹꾹 눌러 담아도 30년 가까이 한 것 같습니다. 취재를. 정말 뭐 YSTJ 뭐 삼김시대부터 쭉 취재를 하고 지금까지 보아온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렇게 별로 과문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별로 많이 듣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권력자가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돼서 자기 사건에 개입하고, 그래서 자기 사건을 이제 무마시키기 위해서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 측근들이, 권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공소 취소, 권력자의 재판의 공소 취소를 획책한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특검을 세운다. 라고 하는 사건 케이스 또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뭐 그걸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과연 이게 이 백주대낮에 문명 개명천지에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지 저는 늘 그것이 뭐라 그럴까, 의아했거든요. 그러실 겁니다. 근데 뭐 대체 대한민국의 뭐 이게 정치권 얘기로 뭐 슬쩍 흘러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정치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이렇게까지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보신 것 같아요. 제가 정치의 문제라고 하기보다는요, 이거는 어떤 특정 정파가 문제다라기보다는 권력과 시민의 문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시민사회가 무너지고, 그러니까 밀리고, 이게 만약에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해서 자기 사건을 취소해도 된다는 것을 우리 시민사회가 허용해준다면, 그러면 꼭 민주당이 아니라 다른 정당이 되더라도 아마 그것보다 더 심한 일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파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정파는 뭐 착하고, 어떤 정파는 나쁘고, 그래서 어떤 정파는 하고, 어떤 정파는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정권을 바꿔야 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권력이 아무리 국민들의 지지를 받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고, 있다. 그 선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정파와 관계없이 권력,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마련해놨던 법치, 우리가 마련해놨던 제도, 그 시스템 안에서 권력이 있어야지 절대로 그 시스템을 벗어나서 본인들을 그렇게 팽창시키면 안 돼. 팽창시키면 국민들이 피해를 봐.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게 권력에 관계없이 시민사회가 우리 시민들의 기본권이라는 게 지켜지는 것이고 법치라는 것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러한 내용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실제로도 제가 알기로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습니다.
역사적, 세계적으로 네. 유례가 없는 네. 일을 왜 해야만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가지셔야 된다고 이러한 생각합니다. 대통령 권력자가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되고 공소 취소를 위해서 이렇게 희한한 제도를 만들고 법치주의를 이게 말 훼손하고 하는 이런 거는 법조인이신 우리 박 검사가 보기에 세계적인 유례가 없다. 세계적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물론 뭐 아주 예전에 뭐 원임 재판 시절을 제외하고 원민 재판 시절의 얘기다. 근대가 프랑스 혁명으로 한다면 근대 이후로는 없었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시 어저께 그 감찰위로 넘어가서 감찰위에서 그 감찰위원들 외부위원들도 있고 했을 텐데 이분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궁금해하고 집중적으로 물었던 내용이 뭡니까? 저는 그 집중을 그래도 해주셨던 부분은 절차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됐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내용 이전에 내용 이전에 그것을 집중을 했고 그게 제대로 부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사실 그때 감찰위가 있었는지도 사실 명확하지 않았는데 그냥 무작정 찾아가서 대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런 경우에는 불러주지 않습니다. 보통 그렇지 않습니까? 검찰청에 출두하셨던 분들 많지만 실제로 검찰에서 불러서 조사한 적은 없거든요. 다 그 절차에 맞게 해야지 그렇게 불쑥 온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제는 그거를 해주셨던 이유가 기존에 실제로 소명 절차가 좀 계속 부족하지 않았냐. 그게 제대로 돼야 되는데 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런 부분에는 적법 절차상 문제가 있다라고 보신 것이 아닌가. 이른바 듀 프로세스 오브 로우. 그렇습니다. 적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에 착안해서 그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물었던 것들이 이제 형식적으로는 절차 방법론상에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내용적으로는 어떤 걸 가장 궁금해하죠? 내용적으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때 계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 6개의 혐의가 지금 본인에게 있다. 그 혐의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모릅니다. 통보 받았느냐?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러면 우리가 알려주겠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해라. 6개 혐의가 대략 어떤 것들이죠? 6가지였는데요. 그 내용이 말씀하신 그 연어 술파티 관련 내용, 그리고 서민석 변호사와 그 통화 녹취 내용이 이틀에 걸쳐서 있는데 그것이 2번, 3번 내용이었고요. 네 번째로는 제가 그래도 조사를 좀 받았던 어떤 서류상의 부실기재 문제, 오기,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소환을 많이 했다. 그런 문제가 있었고, 김성태 전 회장 뭐 등등해서 180, 150회, 200회 뭐 이런 소환을 얘기를 많이 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 이른바 검사의 품위유지 문제. 근데 품위유지 문제가 관련 없는 거죠, 사실은. 축구 선수가 슛을 많이 하면 그러니까 품위가 훼손될 수 있나요? 그 얘기지. 사람을 불러서 검사가 직접 듣는다는 것은 사실 저희에게도 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 수사 자체는 사람이 워낙 많고 그 다음에 저희가 북한을 조사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하는 말을 아주 디테일하게 증거를 계속 수집해야 되는 작업을 했어야 됩니다. 그 작업을 하고 저희가 거의 이후에 재판만 해도 2년이 넘게 했고요. 그렇게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결국에는 그 하나하나의 디테일과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한 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불러서 조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 충분히 전 납득이 되고요. 6번째 이거 뭐죠, 혐의가? 편의 제공 문제였습니다. 편의 제공 문제는 뭐였냐면 어떤 안부수 씨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과 딸을 면회시켜줬다. 그리고 뭐 저희가 무슨 뭐 먹을 거를 줬다. 계속 먹을 게 나와요. 근데 결국은 그런 내용들이 연어술 파티와 관련된 그 주장과 관련된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연어술 파티 문제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린 어쨌든 그 연어회 반입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소주 반입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명백합니다. 근데 이화영 뭐 전 부지사는 소주 반입이 있었던 것 같다. 뭐 요걸로 해가지고 거짓말 탐지기가 이게 진실 반응이 나오니까 요걸로 소주 연어 술 파티 한 거다 이렇게 된 거 아닌가요 지금? 지금 서울고검의 입장은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서울고검 TF 얘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어저께 사실은 안 불러도 됐었을 우리 박 검사는 불렀고 그래서 증언이랄까 아니면 설명을 들었고 그런데 막상 그 연어 술 파티 의혹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처럼 돼 있는 서울고검 TF 쪽의 설명을 안 들었어요. 근데 그것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서울고검이 대검에 보고를 해서
대검이 이제 징계 혐의가 이런 게 있다라고 징계위원들한테 얘기할 때는 예. 서울고검에서 한 입장이 전부 다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은 제 입장을 듣기 전에는 서울고검의 입장만 듣는 저는 겁니다. 제가 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고검이 안 불러서 아쉽다가 아니라 서울고검 TF를 그래도 직접 뭐 대검에 보고해서 다 공유된 내용이란 하지만은 그래도 그거를 이제 조사한 그 감찰 일종의 감찰 행위인데 그런 분을 불러가지고 직접 설명을 들으면 더 명료해지는 것이 있을 텐데 안 불렀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는 결국 이 서울고검 TF의 결론 아닌 결론을 이게 대검 감찰위가 배척한 거 아닌가, 좀 기각한 거 아닌가, 좀 그런 약간 뭐 희망 섞인 관점이 있어서. 아니 근데 그것도 저는 사실 뭐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제가 정말 제일 원했던 것은 거기 외부의 감찰위원들끼리 계시고 그 다음에 제가 나서고 그 다음에 그쪽은 저를 조사했던 서울고검 TF가 나서서 실제 거기 안에서 공방을 했으면 어땠을까. 저는 사실 그걸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네. 제가 공방을 하면 반드시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입증하고 그 서울고검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제가 보여드릴 자신이 있거든요. 예, 사실 그렇게 기회가 주어졌으면 저는 가장 좋았을 것 같은데 그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소명 기회를 주셔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제 제가 이번 사태를 쭉 지켜보면서 우리 박 검사님의 그 예언자적 능력이니까 그 예측 능력에 좀 감탄을 했는데 대표적으로 두 가지. 하나는 이 국정조사 결과, 국정조사는 사실은 뭐 누가 보더라도 그 민주당의 완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방용철 전 회장, 뭐 김성태 회장, 그다음에 교도관, 뭐 술 파티 이런 거 없었어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제발 좀 먹는 거 가지고 그만 괴롭혀란 말이야. 사건의 본질을 보자. 뭐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국정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특검을 갈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특검으로 이제 간다고 이제 난리를 부린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두 번째, 그 특검법 안에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을 거다. 뭐 이런 예언도 하셨어요. 사실상 그 조항을 넣었다가 지금 후폭풍이 일고 일어난 거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예측을 하셨어요? 처음부터 아까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 많은데 이런 말단 검사 하나를 공격하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변칙적이죠. 그러니까 뭔가 기존에 해오지 않았던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어떤 다른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른 목표가 있는데 그때 당시 이미 목표를 다 말씀하셨어요. 그 목표라고 하는 거는 뭐 대통령의 공소 취소. 지금까지 전 세계 어떤 의회에서 전체 의회의 다수 의원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이라는 이런 식의 의원 모임은 전 세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뭐 170명 국회의원 중에 105명인가가 가입을 했어요. 그런 식의 모임이 있고 그 다음에 집권 여당의 어떤 대표라든지 그 다음에 전 법사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공공연하게 무조건 특검을 해야 된다. 그게 다 그 국정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하셨던 말씀들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지금 서울고검 TF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의 TF를 해서 7개월간 무슨 뭘 먹었냐 안 먹었냐를 조사하는 이런 경우는 없었고요. 심지어 이게 또 특검에 넘어가서 아직도 수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그 자원을 투입하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이미 의원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법적으로, 왜냐하면 구자연 총장 대행이라든지 정성호 장관이라든지 이분들은 법조인이시니까 정확하게 이게 법적으로 된지 안 됐는지 책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못 하신다는 거는 명백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변칙적으로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로 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국정조사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뭐 예언자라서가 아니라 결국은 대통령 권력자의 공소취소를 가기 위한 빌드업 구상이 이미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걸 이제 오랜 이 검사로서의 이제 뭐 수사랄까 이런 것을 통해서 봤을 때 당연히 이런 순서대로 갈 거다라고 하는 예측 가능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 대통령이 이 역풍이 부니까 아마 이런 발언이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이 그 특검법 시기와 절차를 좀 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자마자 이제 이번에 원내대표로 재임된 이제 한병도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시기와 절차 플러스 내용까지 좀 수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대통령의 이 수기 주문 진정성 있는 주문일까요? 뭐 어떻게 해석해야 저는 될까요? 뭐 전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주문이죠? 대통령께서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야 돼요. 내가 피고인인데 피고인이 검사를 임명해서 재판을 한다? 그건 재판이 아닙니다.
피고인이랑 검사가 한편이 되는 재판이 어디 있습니까? 소위 말하는 로마법에 나오는 권력자는 누구든 자기 재판에 예. 재판관이 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자기 사건이 재판관이 될 수 예. 없다. 그죠? 예.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특검이 재판을 그렇게 하는 거에서 벗어나서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그것은 결국에는 재판부가 해야 될 그 본안 사건의 실체를 특검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도 잘못됐습니다. 네. 그것도 위헌적이고요. 네. 세 번째로 특검이 그 검사 파견 검사의 숫자의 제한과 관계없이 공판을 하고 있는 사건은 본인이 이첩받아서 그 검사를 무한대로 지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검사라는 것은 총장의 지휘를 받는 어떤 일원화된 그런 균질한 조직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검에 의한 재판은 이제 다른 식의 검사들이 특검에는 동원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 맞습니다. 예. 검찰 제도가 갖고 있는 것과 뭐 총장 하에 있어서 독립적인 검찰 제도 이런 부분에서 완전히 어긋나는 제도거든요. 네.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위헌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거해라. 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것이지 시기는 아무 의미가 예. 없습니다. 시기와 절차를 시기가 왜 중요합니까? 수기하라고 한 얘기는 예. 결국은 뭐 지방선거 끝나고 다시 재개하라는 얘기죠. 예. 네. 그리고 절차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절차가 지금 뭐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예. 그거는 의미가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시기와 절차를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그 내용, 그리고 그 위헌성이 있는 부분을 제거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야 했고, 그거 안 하면 난 거부권 행사할 수밖에 없다. 자, 그거 그렇게 관련해서 하셨어야 한명도 원내대표가 그 말을 대통령의 말을 받아서 예. 시기와 절차 그리고 내용까지도 수기를 하겠다 그랬는데 과연 예. 지금 민주당이 만들어 놓은 이 공소취소 특검법에서 특검이 공소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아주 비극적인 결론인데. 예. 네. 왜냐하면 그거를 하기에는 너무 돈을 많이 들이셨어요. 네. 그리고 너무 빌드업을 많이 해서 예, 너무 그러니까 기회비용이 너무 큰 겁니다. 이걸 무너뜨리면 자기 부정이 돼버려. 예, 너무 기회비용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예. 근데 본인한테 굉장히 안 좋은 결론인데 그리고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참. 객관을 해야죠. 예. 지금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끝낼 시간이 돼서 예. 김성태 전 회장이 예. 저는 참 이 부분이 국정조사급 장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박상현 검사는 참 수사를 열심히 한 검사다. 예. 아니 그렇게 백몇십 번씩 호출돼서 조사를 받은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수사검사에게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죠? 저희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예, 저는 저뿐만 아니라 다 형사부 검사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특수부 근무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네. 거기 밑에 있는 다른 검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사건을 결국에는 감찰 사건에서 시작돼서 뇌물 사건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 이렇게 온 거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네. 어디에도 뭐 맞아요. 첩보를 받다든지 네, 이런 게 맞아요.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그 처음 보는 사건을 가지고 진짜 어떻게 보면은 형사부 검사들이 진짜 열심히 열심히 하고 어떻게든 그리고 그거 안에 있어서 저희가 수사하다 보면은 또 원치 않게 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걸 최소화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요. 예, 그렇게 해서 그거를 아마 자기는 지금도 이제 곧 재판 받고 또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이런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네. 그게 그래도 조금은 알아주신 것 같아서 그런 예. 참 수사를 열심히 한 검사다라고 다행이라고 하는 생각합니다. 평가를 지금 권력과 여건이 좀 귀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혹시 놓친 말씀은 지금 놓친 말씀은 간단하게라도 계속 이렇게 들어주셔서 네. 예, 결국에는 뭐 언론께서 해주셨지만 국민들께서 그래도 들어주신 거거든요. 네, 네. 예,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제가 어저께도 절차에 가서 사실 그렇게 무작정 대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 말을 할 수 있게 네. 됐거든요. 네. 예, 그 점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박 검사 정말 건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제가 알기로는 가톨릭 신자 냉담하셨다고 하지만 네. 가톨릭 신자로 알고 있는데 네. 성경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예.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예.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을 받죠. 근데 그 네.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되 능히 이길 만한, 견딜 만한 시험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 잘 참고 견디셔서 예. 반드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